이전 방송에서 유비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음직한 도구, 그 당시에 하급 감찰관의 역할을 하던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자를 스스로 매질을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음직한 자였던 거예요. 요쯤에 중상군의 이쯤에서 지가 을 했는데 지가 잘한 적이 탁군이거든. 그러니까 탁군이랑 여기랑 경계에서 바로 이어져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유비의 과거의 행실을 알고 있을 만한 자가 도구가 돼서 왔는서 유비가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아 뜨거라 해갖고, 근데 이를 나간중이는 삥 뜯으려고 하는 저 나쁜 도구, 저 도둑놈을 장비가 붕괴해서 매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게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시기마저 조작을 하죠. 도구를 매질했던 일은 도구를 패기 전에 아니 전에 현의가 돼야 되잖아요. 나간중이가 황간이 뭐 이렇게 농간을 부려서 유비가 나 지금 이제 이 공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못다가 이거 아니고 187년에서 189년에 일어났던 장거 장순의 난, 오늘도 나오고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그 난에 보상으로 받은 직위가 안의연의 현이었던 거예요. 유비는 그게 187년에서 189년에 끝나니까 적어도 190년 이후에나 안의연의 현이가 되는 거라. 근데 지금 나간중이가 얘기하는 이 시기는 교묘하게도 185년경이거든. 그러니까 최소 5년 정도는 앞당겨서 지금 황건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딱 하나. 반동탁연합에 참여시켜야 되니까. 그래야지 뜨거운 실전이 식기 전에 저 장수의 목을 베겨 오겠다라는 관우의 신화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할 수가 없었다고. 유비는 어쨌든 황건의 난 이후 지금 나간중이가 지난 방송에서 이번 방송에도 얘기하는 시기가 185년에서 186년경으로 보이는 시기였어요. 군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나간중이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삼국지연이 이제 오늘 부분이에요. 하루는 황제가 후원에서 십상시와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시는데 간이대부 유도가 황제 앞으로 나와서 크게 통곡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천해가 위태롭기 하루 저녁에 달렸는데 폐하께서는 오히려 황간무리와 술을 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유도라는 인물도 좀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이 이전에 왼척의 대명사라고 얘기했던 양기 있잖아요. 황후를 2명이나 배출했던 양기, 황제를 독살했던 그 양기한테 반항했던 유학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기 세력을 환제라고 하는 황제가 황간이랑 손잡고 그 양기 세력을 몰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전력을 잡았던 게 그 당시에 황간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권세를 눌렸던 그 조충한테 이 유도라고 하는 사람은 반항했던 기록이 있어요. 또 황건난이 있기 전에 장각의 세력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면서 황제한테 장각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토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소를 올리지만 묵살당해요. 그리고 이후에 황제가 그 영제 황제가, 그러니까 이게 술이나 마시고 띵까띵까 한 게 아니라 그 황건의 난을 복귀를 하거든. 스스로가 기록을 돌아봐요. 영제가 그러다가 찾아요. 유도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의 상소를 나한테 올렸는데 이걸 발견을 못했구나 해서 그 버스를 올려줘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지금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 유도가 장각의 세력이 심상치 않아서 토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학자의 시각이에요. 환제 시대, 아까 양기가 살았던 그 환제 시대, 그 환제 시대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밀란 변란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황제가 막 너무 시달리고 힘든 거야. 그래서 당시 불교가 중국에 전파된 게 백년경이거든요. 그때서부터 나오고 이후에 한 300년 이후부터 교단이 형성돼요. 불교가 그 당시에 전파되어 있던 불교하고, 그 다음에 그 노자, 저번에 그 장각한테 태평청년서라고 하는 걸 줬다 그랬잖아. 그게 남한호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 노장사상이라고 해서 노자와 장자거든. 장자한테 장각은 태평청년서를 받은 거고, 그 황제가 불교와 노자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엔 민간신앙에 가까웠던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좋은 제기를 만들어서 그걸 유학자들이 비난을 해요. 황제가 저런 이단의 종교에 빠졌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유학자들 지식인들은 지들이 특별해지는 방식으로 원시신앙이었던 도가, 똑같은 노장사상이다 그랬잖아. 도가의 정신, 그게 원시신앙으로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 도교로 발전하기 이전에도. 그걸 유학하고 접목을 해서 하늘이 내린 자, 특별한 자로 황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들도 그런 자를 떠받치는 자로서 특별한 자가 되고 혈통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회에서 특별한 자가 되어 있잖아요. 지들은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 먹었으면서 그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간절함은 미천하다 사입이다 천시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저 믿음, 황제의 믿음, 백성의 믿음과 저들이 믿는 믿음,
자기들이 특별한 자인 거, 특별한 혈통인 거, 지배자의 혈통인 거, 사대부의 혈통인 거, 그건 종교 아닌가? 그게 달라 보이나요? 그 같은 종교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한테 자존심 상하는 거, 저는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이 대목이. 제가 이 삼국지연이 해체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 관왕님, 관우님, 우리나라 수도 서울 그 동묘에 있는 모셔져 있는, 가묘에 모셔져 있는 저 삼국지 시대의 거짓말쟁이 영웅 유비의 의형제였던 관우의 묘, 동묘, 저 명나라에서 자신들이 본으로 보는 한족의 뿌리였던 한나라는 황제가 불교와 노자한테 제사를 지낸 걸로 비난을 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성리학자들은 남의 나라 신하 관우한테 그 관왕으로 모시고 땅의 기가 허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가짜는 이유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처자빠져 있는데 말리거나 반발을 하지 못해요. 이걸 전란의 시기에 우린 도안 받았으니까 명나라에, 그래서 그 전나라의 왕이었던 선조만 했다면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이후에 숙종도 그랬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명군이라고 말하는 영조도, 정조도, 그리고 만국기의 고종도 가서 거기에다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우리 유학자들이나 저들의 유학자들이나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배자의 문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발적인 동북공적의 역사는 최소한 알고는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 대목 되게 자존심 많이 상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아무튼 이 유도는 영재가 메간매직에 앞장설 때 얘기했잖아요. 가격표까지 붙여서 메간매직 관직을 파는 그걸 할 때 이를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병을 핑계로 낙양을 했어요. 그런데 영재가 다시 이제 불러들여요. 그래서 지금 이 삼국지연의에서 말하는 간이대부라고 소개하는 그게 된 거예요. 이제 황제한테 얘기할 수 있는 벼들인 거예요. 뭐 물론 유도가 했었던 저 일들을 전체가 다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저는 조금 저기에서도 각색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인물이라면 당시나 지금의 유학자임내 하는, 지식인임내 하는 저 말과 행동이 다른 유학자들하고는 다른, 적어도 내로남불은 하지 않는 최소한의 유학자의 품격 정도는 갖춘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